자, 존슨 시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존슨 시약은 CrO3, H2SO4, 그리고 이제 아세톤과 물의 용매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요런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산화제예요. 존슨 시약은. CrO3는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 조건에서 반응을 하면은 H2CrO4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H2CrO4가. 그러니까 실제 이제 활성형이 되는 크로미ум 엑시드가 이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세톤, 보통 이제 물을 코솔벤트로 많이 씁니다. 아세톤과 물의 용매 조합.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뭐다? 존슨 시약이다. CrO3 대신에 K2, CR2, O7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CrO3를 반응 시약으로 많이 줍니다. 자, 존슨 시약이 되게, 편한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존슨 시약을 이용하면은. 그 대표적인 게 뭐 때문이냐면은, 여기, 색 변화를 통해서 반응 진행 여부를 확인할 용이에요. 자, CrO3가 활성 형태가 되면 H2CrO4가 되잖아요. H2CrO4. 걔는 크롬 6가예요. 크롬 6가. 그럼 H2CrO4는 그 반응이 요거 섞어 놓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오렌지 옐로우빛이 나요. 약간 붉은빛. 그거에 좀 가깝게. 이게 크롬 6가라고 하는 시약이 만들어내는 색깔이에요. 오렌지 옐로우빛이. 자, 그런데 저 크롬 6가 시약을 이용해서 알코올을 산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서 이 시약들은 환원이 되겠지. 그래서 CR6가가, 크롬 6가가 크롬 3가로 변화가 돼요. 물론 바로 변화가 되는 건 아니고 또 단계가 있긴 한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크롬 3가 형태로 변화가 되거든요. 크롬 3가는 그린 형태야, 그린 형태. 뭐 아주 클리어한 형태는 하지만 이제 그린색에 가까운 형태로 보이게 되죠. 그러면 요거를 색을 한 방울, 이거 크롬 시약, 그러니까 존슨 시약을 한 방울씩 똑똑똑똑 털어띄어서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딱 들어가서 알코올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간 오렌지 옐로빛이었던 게 그린색으로 변화가 돼요. 그럼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죠? 반응이 일어나면 요게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이 반응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일까요? 색 변화를 통해서는. 존슨 시약을 반응 믹스처, 그 반응 플라스크에 떨어뜨려서 반응이 진행이 됐는데, 넣는데 오렌지 옐로우빛이 사라지지가 않아. 계속 그 색깔이 유지가 돼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죠? 그 무슨 의미지? 더 이상 반응할 알코올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산화 반응에 산화제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바로 반응이 종결된 시점이다. 그거를 색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긴 한데, 실제 실험을 해보잖아요. 그럼 이거 되게 좀, 이 색깔이 약간씩 섞이면서, 뭐, 아주 이제 쉽게 디텍션 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진 않습니다. 실제 해보면. 근데 교재상에서는 대부분 이게 큰 장점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왜 그런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속 산화제를 이용하는 반응 메커니즘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1차 알코올의 산화를 통해서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는 단계가 있고요. 1차 알코올의 산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저 알데하이드가 한 번 더 산화가 되거든. 뭘로? 카복실산으로. 그래서 두 단계 반응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단계가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알데하이드가 수화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알데하이드의 수화 반응이. 그래서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의 수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 수화 생성물을 가지고 한 번 더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카복실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는 제가 그려놓은 거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뭐 메커니즘이 아주 중요하게끔 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은 한 번 정도는 좀 그려보실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은 그려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H2CrO4죠. 크롬을 공격해요. 산소 원자의 비공유 자생이 크롬을 공격하고 그럼 여기 파이그램 합겨지면서 산소 원자 쪽으로 마이너스 차지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차지 쪽에는 H 플러스 산이 제공이 되죠. 이 반응 조건 자체가 산성이니까 산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O 마이너스가 되자마자 H 플러스로 공격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타내고 H 플러스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과정에서 그냥 H 플러스다.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의미예요. 이거는 여기 파이그램이 끊어지면서 이쪽 산소 원자 쪽에서 전자쌍을 이용해서 H 플러스 양성자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 화살표는.
자, 그러면 요런 이제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수소원자가 있죠. 여기 수소원자가 되게 중요하거든. 여기 수소원자가 뭐냐면 여기에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원자예요. 여기 탄소가 무슨 수소지? 무슨 탄소죠? 카비노탄소잖아. OH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니까 여기가 카비노탄소 원자야. 카비노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수소원자가 반응 메커니즘을 보시면 반응 과정에서 제거가 돼요. 얘가 제거가 돼. 물에 의해서 얘가 공격을 받는 거잖아. 얘가 제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앞쪽에 카비노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만큼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알코올은 이게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여기가 수소가 두 개니까. 그래서 두 번의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여기서 첫 번째로 제거가 되면은 여기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이중 결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 결합이 이제 끊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이쪽 편은. 이쪽 편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필요 쓸 거 없고,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반응 기질 쪽. 1차 알코올로부터 알데히드 화학중이 만들어진 거. 여기 수소원자가 물에 의해서 제거가 되면은 알데히드가 만들어지죠. 이게 알데히드가 생성되는 과정의 산화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알데히드도 산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알데히드가 수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거예요. 수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알데히드가 산 조건, 근데 염기 조건보다 산 조건이 좀 일반적이긴 해요. 산 조건 하에서 물과 반응을 해서 알데히드의 수화물이라고 부르는 하이드레이트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알데히드가 카복시산으로 산화되는 메커니즘은 알코올의 반응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단일 결합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여기 산소 원자가 친액체로 쓰이면서 저 H2CrO4로 공격할 수 있거든. 여기는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이중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이 상태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저 단일 결합 상태로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수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조건에서 반응하게 되면 이쪽에 카보닐 산소 원자가 H 플러스 양성자를 공격하고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얘가 친액체가 되는 거죠. 얘가 친전자체가 되거든. 그래서 이 카보닐 탄소를 공격합니다. 물이. 그리고 나중에 여기 수소 원자 떨어져 나가면 이런 골격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탄소 원자에 원래 CO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OH 형태로 두 개가 결합되는. 그래서 얘를 제미날 다이올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제미날 다이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화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이드레이트 형태라고 부릅니다. 수화물. 그래서 요게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요. 요게. 자,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반드시 필요하거든. 물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1차 알코올을 카복실산까지 산화가 될 때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보통 물은 이 시약을 사용하는 조건 하에서는 용매이기도 하지만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1차 알코올 알데히드 단계에서 산화를 멈추고 싶어요. 그럼 물을 제거해야겠죠. 물이 만약에 생성된다고 하면 물을 제거해야 되고, 물을 배제된 환경에서 반응을 시키면 얘가 안 만들어져. 이 상태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알데히드가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 상태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수화 반응이 진행되지 않으면 알데히드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알데히드 단계에서 반응을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그 전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얘가 수화물이 만들어진 거잖아. 수화물이 다시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단일 결합이 돼야지만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여기서 H 플러스로 공격한다라고 표현해도 돼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소, 여기 탄소가 뭐야? 여기잖아. 이 수소가 여기 수소가 얘잖아. 그러니까 카비노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첫 번째 1차 알코올이 알데히드로 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한번 제거가 되고요.
알데하이드의 수화물 상태에서 카복실산으로 변화가 될 때도 한번 제거가 돼요. 왜냐면 여기 탄소 원자와 여기 산소 원자 사이에 이중결합을 만들려면 여기 수소 원자가 제거되는 수밖에 없거든.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공격을 받고 이중결합을 만들어주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뭐가 생성돼? 카복실산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반응 메커니즘이고요. 혹시 반응이 메커니즘 물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쪽에 크롬 6가 제가 몇 가로 바뀐다고 말씀드렸냐면 크롬의 3가로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오렌지 옐로우빛이고 얘가 그린빛이었어요. 근데 직접 바뀌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뭐 중간에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예요. 처음에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크롬 6가가 뭘 만드냐면은 처음에는 크롬 4가를 만들어요. 크롬 4가. 저 만들어진 크롬 4가 두 개가 반응을 해서 크롬 5가와 크롬 3가를 만들어요. 그럼 얘는 만들어졌네? 그럼 얘를 처리해야겠지? 크롬 5가. 크롬 5가는 어떻게 하냐면 크롬 5가는 전자 두 개를 받아먹으면서 크롬 3가로 변화가 됩니다. 이 과정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크롬 6가로 시작했던 산화제가 궁극적으로 뭐로 바뀌는 거야? 크롬 3가 형태로 변화가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